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쉬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고 60일선 저항 돌파 시도하면서 터치를 했는데 34,200포인트 회복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이다. 약간 상승하나 약간 내려가나 하락하나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횡보하는 건 더 좋은 겁니다. 이 FOMC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이 하락을 되돌리는 이제 하락을 제한하는 이런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밀리지 않고 유지해 준 것만 해도 다우지수는 지금 잘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34,200포인트 중요 구간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이제 21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34,20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21선과 34,200 저항을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은 34,200 회복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0.13% 상승해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고 우상향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 지금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 안 한다가 아니라 2023년부터는 가능성이 있다. 정말 빨라지면 2022년 내년 말에도 한 차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각자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올해 지나서 내년에서 내후년 사이면은 물가 상승률은 잡힐 것이다. 라는 부분이 현재 전체적인 의견이고 일부 의견은 이제 예상보다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시기, 테이퍼링 시기를 조금 단겨야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제 계속 매일매일 비슷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락 되었다 보시면 되고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최저 법인세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는 부분을 기대한다. G20의 지지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 시황은 좀 무난하게 안도렐리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하면 우리나라는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수급적으로도 눌려 있었고 과하게 눌려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제로 노출로 해서 조금 더 강할 수가 있다. 기존에 워낙 약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코스피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FOMC 이후에 이번 주 초까지만 잘 버텨주면 된다. 만약 3250포인트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하반기 시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3200 흔들기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강한 시장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3250을 하루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회복이 잘 되고 있고 추가 상승까지 나오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00포인트 코앞이다. 3250 유지하면 3300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양호하다. 최근 선물 수급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OMC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수급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6월 만기 이후에는 선물 수급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선물 수급이다 말씀드렸는데 선물 수급 꾸준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한다 해도 최근에 일주일 정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지 하락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은 받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만 받고 있다. 그만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만 받는다라는 것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종목 병행으로 가서 오랜만에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미국 테이퍼링에 발맞춰 금리 인상을 한두 번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이제 성장주들 끄떡 없습니다. 보시면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0.5%. 그래서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올려봐야 0.75에서 1%입니다. 금리 1%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금리가 인상돼서 정상화되고 혹은 고금리로 갈 경우에 성장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작년에 워낙 뭐 저점을 이탈해서 그 초저금리,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에 돼 있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인상이 된다 해도 1% 되느냐 안 되느냐 사이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에 시장이 지금 발 맞추고 있다. 그 증거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성장주의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에 굉장히 오래 쉬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이때 1월에 슈팅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까이, 이제 5개월 넘어서 6개월 가까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습니다. 초호황기고 세계 반도체 생산시설 올해 19개, 내년에 10개나 착공될 전망이다 라고도 지금 국제 반도체 장비 제조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유한타증권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가격이 올라갈 건 알고 있었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올해 파운드리 판가 인상된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30% 인상된다. 2분기 정도부터는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오랜만에 반등이 시작됐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구간 올라온 거는 다행이지만 82,5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1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21선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13만원 회복하면 14만 5천원까지는 갈 거고 14만 5천도 돌파해서 16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행진을 하이닉스는 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기존 박스권에만 들어와도 잘해준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괜찮다. 작년에 삼성전자만큼 슈팅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도 이상할 게 없다. 같이 가면 더 좋은 거고 먼저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DB하이텍도 함께 쉬었는데 6만원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쪽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강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하고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역 계속 확장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제 8인치 쪽으로 해서 8인치 웨이퍼 쪽으로 해서 파운드리 사업 영역 확장하겠다라고 하니 DB하이텍에 타격받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B하이텍이 공격적으로 공장 증설을 엄청나게 해서 물량을 못 받아와서 공장이 놀고 있다, 그런 문제가 되는데, DB하이텍은 이미 올해 물량 작년에 다수주를 받았다. 거기에 단가도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없이 잘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파운드리 쪽은 꾸준히 TSMC 좋은 거 보면 아시겠죠. 이 DB하이텍도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니 우려할 상황 아니다. 단기적으로 우려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상황이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슈팅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DB하이텍도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올해 실적 개선되고 내년에도 더 좋아지는 거 걱정 없으니 여러분들이 우려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LG마그나 합작법인 이제 7월 1일에 이제 설립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지금 배터리 쪽, 이 전장 쪽, 그리고 OLED 쪽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도 프리미엄 시그니처 제품 쪽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삼성이랑 경쟁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지금 휴대폰 사업을 접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알턴리가 빠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아픈 손가락이지만 잘라내고 이제 다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반등이 다시 한번 시작됐다. 17만 5천원의 저항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17만 5천원에서 저항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고, 2분기부터도 꾸준히 실적 기대감은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것.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휴젤 말씀드렸듯이 이 보톡스 시장 다시 한번 성장 기대감 나오면서 최근에 적자 엔진이었는데 적자를 탈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원 이 중요한 구간인데 오늘 돌파는 못했는데 23만 원 회복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23만 원 저항 받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일부는 사실 줄이는 게 맞습니다. 3분의 1이던 절반이던 줄였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는 게 맞고 아니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 휴식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재매수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신규 매수는 23만 원 돌파하면 하거나 조정을 노려서 하는 게 맞다. 보유자분들은 조금 줄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일 갭상승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23만 원을 시작 가격으로 시초가로 돌파한다라고 하면 보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하지는 못했는데 이 흐름 자체는 위쪽 방향으로 돌려놨고 이 베트남에서 이제 판매 대수가 47,860대입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도요타를 제쳤는데 도요타가 24,112대이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됩니다. 현대차의 판매량이.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도 23,440대로 도요타 바로 밑에 턱 밑으로 추격하면서 지금 판매량이 베트남에서 3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적어도 기존 박스권 안에는 회귀했다라는 것, 그래서 26만원 저항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성와이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현대이아랑 현대모비스랑 움직이는 거 체크해 드렸는데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철강주들 동국제강이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국제강 워낙 빨리 올라와서 공매도 재개됐을 때 시장을 무너뜨리진 않는다. 하지만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슈팅 구간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중천장 만들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까지 철강주들은 철강 가격이 강세일 것이기니 실적은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좀 봐야 된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분기까지는 올해 2분기까지는 좋을 것이다. 3분기부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3분기도 현재 추세라고 하면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철강 가격 자체는. 일단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22,000원 이 구간 회복하는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되면은 2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노릴 수 있고 28,000원까지 제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위에 5,000원 단위 보시면 3만원대를 노려볼 수 있어요. 3만원 초중반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동국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철강주들 2분기 실적 기대감 다들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만원까지 1차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이틀 전에 말씀드렸는데 8만원 오늘 바로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8만원 돌파 못하면 이 구간에선 줄이는 구간, 8만원 돌파하면은 이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도 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8만원 구간 근접하면은 비중을 줄이는 구간입니다. 돌파하면 다시 사세요.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그 고점을 두들기면서 다시 한번 35,000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35,000원 대응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가 요거는 영상을 따로 하나 제가 제작해 드릴 건데 이마트를 앞세워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테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이버가 없어도 강력한 인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보유하신 분들 그래도 이제 우려감은 좀 한숨 덜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